이제 저는 좋게 보시니 네. 반대편에서 한번 네, 질문을 얘기해 주시죠. 드리면 네. 이건 재고가 감소한 거지 수요가 증가해서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네, 라고 반론은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들은 100% 맞습니다. 수요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아직 남아있어요.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지, 거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잘 몰라요. 화가 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죠. 수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는 이 수요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줄였어요. 네. 또 줄였어요. 그러면은 얘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초과 수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턴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수요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조금 풀어주는 데가 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네. 뭐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적을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자기네들 네. 실적을. 자, 그런데 2016년, 17년하고 너무 비슷해. 그때 요 그림을 보시면 2016년, 17년 반도체 주가 흐름하고도 비슷하고요. 네. 실적 흐름하고도 좀 비슷해요. 오. 이때도 적자다 아니다 막 이런 논란 속에서 계속 감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 했어요. 그러다 2017년부터 뭐가 올라갔나? 서버랑 데이터 센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위에 그림 회색선을 보시면은 2016년에 오르락 내리락 네. 올라갔다 박스권 올라갔다 박스권 하다가 2017년에 쫙 뻗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한창 슈퍼사이클 네, 얘기했어요. 슈퍼사이클 얘기를 했을 때죠. 근데 이때도 감산 효과로 인해서 2016년 하반기, 2017년 초반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수요에 대한 걱정들을 먼저 자, 걱정하지 마 라고 했던 데가 또 엔비디아였어요. 이때 2016년 하반기에 엔비디아가 2017년에 서버랑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할 것 같은데 우리 실적 상향 조정할 거예요. 너무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들, 논란들, 부담들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최소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컨빅션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그림을 말씀드리면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2분기 출하량이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어제죠. 어제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앞쪽으로 좀 가주면 16페이지 보여주시면 저 빨간색이 1월, 2월 월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평균 수출금액이에요. 네. 왜 일평균을 보냐면은 조업일수나 영업일수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출 금액을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자, 전체 수출 금액은 5월 달에 22억 4천만 달러를 찍었고 한 달 전체로 봤을 때는 일평균 수출이 24억 3천만 달러 찍었는데 이게 22년 10월 이후 최고치예요. 많은 분들이 수출 증가율 안 된다, 나쁘다 하는데 이미 수출 금액은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저거보다 훨씬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엄청 좋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더 고무적인 게 반도체 수출이에요. 반도체 수출이 3월 달에 제일 좋았고 5월 달에는 3월 달에 좀 못했는데 자, 이미 반도체 수출 금액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20일까지 금액만 놓고 본다면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보통은 반도체 수출 금액 보면 10일, 20일, 30일 하면 일평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레벨업 되는 그림이 있거든요. 왜냐면 네. 월말에 좀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연중 최고치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1분기보다 2분기 수출 금액은 레벨업이 되겠죠. 근데 연초 수치가 너무 낮았어서 그런 건 아니죠. 연초보다 2월이 더 낮았습니다. 조업일수를 감안해도 이건 일평균이기 때문에 네. 조업일수를 다 배제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1, 2, 3월 수치랑 4, 5, 6월 수치를 보시면 확실하게 레벨이 올라간 거를 좀 느끼실 수 있겠죠. 그 흐름은 확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 실적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그러겠죠.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의 많은 투자자들 논란이 1분기가 저점이다, 2분기가 저점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1분기 저점의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아졌고 2분기 실적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6월 말, 7월 초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반도체 1분기가 저점이었네. 이제 턴하네. 거봐, 출하량 느네. 라고 하는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면 시장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계시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요즘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흐름만 보더라도 이게
AI랑 더 친밀한 곳이 어딜까? 공급처가 어디가 더 다변화돼 있을까? 어디가 엔비디아랑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까? 또 딴 데로 눈 돌려보면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에 너무 잘하시니까 야,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도 이거 골라야 될 게 너무 많다. 이제 통째로 가는 세상은 이미 예전 일이고 야, 이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저는 일단 후공정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는데 후공정 내에서도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이 있긴 해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도 많은데 잘 찾아보시면 아직까지 덜 오른 것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후공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와 연관이 없는 애들은 안 될 거야라는 얘기를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한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만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TV를 만드는데 패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뭐 거기에 뭐 관련된 반도체들도 여러 종류가 들어가잖아요.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고 해서 왜 메모리 반도체가 폭발을 했을까요? 그거를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수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요 그림이 뭐냐면은 메모리 재고 주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높긴 해요. 근데 2분기부터 꺾이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희 애널리스트가 좀 공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근데 왜 이 친구가 그렇게 전망을 하냐면은 자, 게임 이론으로 한번 볼게요. 업황이 별로 안 좋고 재고가 많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판매하는 사람과 사야 되는 사람 중에서 이 게임의 주도권은 사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빨리 팔고 싶어 하잖아요.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부동산으로 치면 금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덜 살려고 할 거예요.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봐야지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저희 애널리스트 말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수출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가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수요가 들어오고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나오면은 상황은 급반전하겠죠. 이제는 파는 사람이 주도권을 줍니다.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사려고 하겠죠. 최대한 많이. 그럼 경쟁이 붙겠죠. 그럼 프리미엄을 붙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남아있던 재고를 빨리 소진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파는 사람이 야, 나 이거 있는데 살 사람 하면 나 해가지고 와서 얼마에 살 거야? 나 지금 가격에 1,000개 살게. 잠깐만. 넌 얼마에 살래? 그러면 난 프리미엄 5%에다가 5,000개 살 거야. 잠깐만. 너는 난 10%에다가 10,000개 살게.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황이 급반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림들을 열어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올해 안에 이런 상황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게 가기보다는 올해까지는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맞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텐데 26페이지의 앞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두 번째 논란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역사적 고점을 넘을 거냐?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넘는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디렉 가격 반등하는 것도 그렇고 꺾이는 각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올해까지는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 전환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게임의 양상이 바뀌게 되면 업황이든 반도체 가격이든 실적이든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것 같다. 2017년보다 더 많이. 그리고 저때 2017년에는 서버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요처가 많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AI, 챗GPT. 그러면은 그때보다 기본적인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더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 게 반도체야말로 공급자 우위가 되는 순간 자기 사이클 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 때 아마 슈퍼 사이클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업종의 특성상 또 한번 이렇게 기세를 갖고 공급자가 우위에 서면 진짜 막 가격도 갑자기 확 오르는 게 맞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팀장님께서도 자사 애널리스트가 좀 공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캐치를 하면서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정점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괜찮아 하다가도 이제 진짜로 안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2년 전망은 굉장히 베어리시했고요. 23년 전망은 힘들더라도 올라갈 룸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24년은 굉장히 행복한 구간일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들과 또
뭐 변수들이나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2차 전지로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좋은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맞아요. 여기는 어떤 외교적인 변수도 사실 많이 작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젠 좀 피곤하다 그리고 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 반대로 야 그래도 여기는 확실하게 성장하는 곳이잖아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비중 두세요? 확실히 성장하잖아. 외교적인 문제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위에 왼쪽을 보시면 배터리 시장 전망이라고 해서 성장률입니다. YY 증가율이에요. 네. 23년, 24년까지는 40%대, 그 다음부터 둔화되긴 하지만 어느 산업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 있을까요?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수요 공급 전망에 있어서 26년부터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쇼티지 국면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 어디가 있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오른쪽 그림 보시면 보라색이 이게 북미예요, 북미. 네. 북미는 이미 공급이 부족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중국이 손을 내민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이 피해를 볼 거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한국으로 메이크업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을 중국을 끌어오는 거지 네.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들여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파이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중국한테 뺏긴다. 그건 욕심인 것 같고 이 파이를 다 먹을 거야 라는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들은 되돌릴 수밖에 없겠지만 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있다. 지난주, 이번 주 시장에서 나왔던 걱정거리가 딱 짚어주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닐까요? 저 50% 그러니까 다 먹을 거야. 초과 수요가 있는 부분을 와 한국이 다 할 수 있어. 그럼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아니까 미국도 한국을 압박하기보다는 중국의 손을 내민 거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저한테 나이브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산업에서 파이를 나눠 먹는 것 뿐이지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할 것을 중국이 조금 가져가는 것 뿐이지 우리 걸 뺏기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이 일정 부분은 되돌릴 수밖에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근데 반대로 보면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은 초과 공급이에요. 네. 저 보시면은 회색이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은 초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에 서로 니즈가 맞은 게 2차 전지 쪽이에요. 반도체는 아니고 2차 전지 쪽에서 서로 니즈가 맞아서 이제 서로 좀 하는 거고 중국은 그럼 왜 그거를 수용했는가? 아니 얼마 전에 국무장관하고 시진핑하고 만났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네. 대만 독립을 찬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을 듣고 싶어 했던 거고 이런 와중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메이크업하지 못한다면 바이든 입장이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IRA 법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라고 해놓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모두 몰아넣은 것들을 공급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렇죠. 내년 재선인데.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쪽을 끌어들인 것 같고 아마 미중 갈등이 해소된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과 정치, 사회, 외교적인 부분을 좀 다 나눠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은 사상 최대를 갱신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너무 이걸 똑같이 거기에 대입해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중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국 수출 연중 최고치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픈데 누구한테 펀치를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진 않잖아요. 얘한테 이렇게 때리죠. 네네. 근데 제조업이나 교역을 건드리면 이렇게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서로 그런 부분을 안 건드릴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제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역을 건드린다? 그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사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뭐 종목별 특징들이나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매일 찾아보면. 맞아요. 네, 전체적인 흐름이나 외교적인 문제나 그리고 어떤 통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야,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시? 그럼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그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표로 확인하다 보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옛날 무슨
그러니까 LED 때처럼 그쵸, 확 그쵸. 뭐 제껴지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런 공급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빠르게 다음 업종으로 네. 자동차는요 숫자가 참 잘 나와요. 저 너무 응원합니다. 잘 나와요. 현대차, 기아 응원하는데 야 주가를 보면 불안불안하죠. 천장에 계속 부딪혀서 네, 불안불안하죠. 여기가 한계인가? 라는 네, 느낌 맞아요. 하게 됩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투자 관점에.